제가 오늘 사회를 맡은 브리시 홍보팀장 정병준입니다. 먼저 오늘 진행 순서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사전에 공지해드린 바와 같이 별도의 의뢰는 생략하고 바로 백경현 시장님의 신년 기자회견문 발표와 금일 회견문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백경현 부리시장님이 2026년 병원년 신년 기자회견문을 발표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 여러분. 즐거운 변화, 행복한 우리 시대를 만들어가는 부시장 백경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2026년 병원년 붉은 말의 해가 이제 밝았습니다. 예로부터 말은 도약과 성공, 끊임없는 전진을 상징해 왔습니다. 힘찬 기운이 일상의 곳곳에 스며들어서 건강과 희망 그리고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가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먼저 오늘 올해 브리시의 시정운영 방향을 소개하고 새해를 맞는 각오를 다지는 뜻깊은 자리에 귀한 걸음해 주신 언론 여러분한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해 브리시는 저성장과 고환율, 재정 여건의 제약이라는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멈추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말이 아닌 성과로 또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온 한 해였습니다. 그 결과 도시의 미래를 결정한 심사업들이 가시적인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지난해 말 스마트 그린시티로 도약할 구리토평 한강 공공주택지구 지정이 마침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급을 넘어서 직업, 주택, 또 사람을 살아가는 즐거움이 어우러진 집주랑에 대한 브리시 미래 100년의 출발점입니다. 추진 과정에서 굴곡을 겪어온 인창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역시 지난해 말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또한 토평교 하부 갤러리 조성을 통해서 도시의 유휴 공간을 문화공간으로 전환하고 또 대형마트 재개장으로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면서 지역 상권 회복의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아울러 거점별 평생학습센터 설치와 권역별 시민건강진센터 구축, 또 교문 방종환 도서관 리모델링, 그리고 인창도서관 천문대 설치 등을 통해서 배움과 건강을 일상 가까이에서 누릴 수 있는 생활 밀착형 도시 기반을 완성해 왔습니다. 브리시의 변화는 대형 사업에만 머물지 않고 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복지 정책에도 분명한 성과를 만들어 왔습니다. 65세 이상 대상포진 무료 예방 접종과 어르신 대중교통비 지원, 그리고 국가유공자 보험명예수당 점진적 인상,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확대, 또 난임 시술비 지원 등 맞춤형 복지 강화 정책을 통해서 시민의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끌어올렸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지난 한 해를 마무리하는 결실이자 앞으로의 변화를 완성하기 위한 출발선입니다. 브리시는 지금까지 성과를 발판 삼아서 2026년 보다 분명한 변화와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마쳤습니다. 이제 올해 브리시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시민 삶에 어떤 변화를 완성해 나갈지를 6대 방향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든 삶을 지키는 촘촘한 복지입니다. 어르신 교통 및 생활 지원과 의료 및 요양 돌봄 체계 구축을 중심으로 노후의 안정과 돌봄이 보장되는 복지 안전망을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저출산 문제 역시 도시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된 과제인 만큼
주거, 돌봄, 교육, 일, 가정 양립 정책을 부서 간 경계를 넘어 종합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는 민생이 살아나는 탄탄한 지역 경제입니다. 구리시는 전통시장과 골목 상권을 지역 경제의 중심으로 삼아서 상권별 여건과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전통시장 인프라 개선과 골목형 3정가 확대를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 또 콘텐츠 연계를 단계적으로 추진해서 소상공인이 스스로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셋째는 미래 성장을 준비하는 도시 기반입니다. 도평한강 스마트 그린 시티와 산호동 이커머스 첨단 도시 조성 등 미래 성장 기반 산업을 차질없이 추진해서 일과 생활이 도시 안에서 이어지는 자족 구조를 구축하겠습니다. 이는 단순한 개발이 아니라 일자리와 생활 기능이 함께 작동하는 도시 구조로 새롭게 다져가는 과정입니다. 넷째로는 이동 체계를 재편하는 교통 주체 체계입니다. 광역교통망 확충과 함께 도시 전반의 이동 흐름을 재구성하는 데에도 속도를 내겠습니다. GTX-B 갈매역 정차는 갈매권 시민의 교통권이 걸린 사안인 만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반드시 관철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리역 광역환승센터 조성을 통해서 철도와 버스가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환승 체계를 구축하고 인창 유수지 주차장 증설과 갈매기 저류지 공용 주차장 설치를 통해서 생활권 이동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겠습니다. 다섯째는 품격 있는 일상 있는 도시 경쟁력입니다. 대표 축제를 중심으로 도시의 활력을 높이고 문화 인프라를 체계적으로 확충해서 시민의 일상이 머무는 도시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이와 함께 왕수체육공원 실내 테니스장과 시민운동장, 인조잔디 축구장 조성 등 생활 기반 확대를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주택 1, 2동과 도문 1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사 개청을 통해서 생활과 가까운 공공 서비스와 지역 공동체 기능을 함께 강화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친환경 도시입니다. 인창청 생태하천 복원과 함께 이문한 호수공원 시설 확충을 통해서 도심 속에서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친환경 여가 휴식 공간을 확장하겠습니다. 또 걷고 싶은 거리 조성을 완료해서 사람 중심의 도시 공간을 넓혀가고 도시공원 정비를 통해서 환경과 생활이 조화를 이루는 지속 가능한 도시 공간을 확장해 나가겠습니다. 올해 제가 정한 신년 화두는 노적 성해, 즉 한 방울의 이슬이 모여 바다가 된다는 뜻입니다. 구리시의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작은 실천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이뤄낸 결과입니다. 2026년 구리시는 그 이슬들을 모아서 도시의 미래라는 바다를 완성해 나가겠습니다. 저 역시 처음의 마음으로 작은 산 하나까지도 책임있게 살피면서 시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는 행정과 결과로 증명하는 시정을 이어나가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지역사회의 다양한 목소리를 현장에서 한번 전달해 주시는 여러분 도구에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언론과 함께 소통하면서 구리시가 걸어가는 변화의 과정들을 차분히 공유해 나가겠습니다. 올해도 언론 여러분의 건성을 기원하면서 가정의 건강과 평안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통령 구리시장님께서 2026년 병원연 신형 기자회견문 발표가 있었습니다. 회견문 서두에 지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 막한 성과로 계획이 아닌 실행으로
시민의 삶의 변화를 만들어 왔으며 2026년에는 그 변화의 흐름을 이겨 시민의 일상 곳곳에서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완성에 나가겠다라고 밝히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의 결실이자 앞으로의 변화를 완성해 가기 위한 구리시의 시정 운영 6대 방향을 설정하며 이러한 변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작은 실전이 차곡차곡 쌓여 이루어진다는 의미를 가진 노적성의를 병오년 신년 화두로 밝히며 회견문을 마무리하셨습니다. 이어서 시정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있으신 기자께서는 손을 들어주시기 바라며 호명대 기자께서는 소속 언론사와 성함을 밝히고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쪽에 기자분. 뉴스중 정기태 기자입니다. 지난 3년 7개월 동안 시정을 이끌어 주신 데 대해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를 드리고요. 지금 그 기상청이나 환경청에서 금년도에 그 전염병 청출한다는 예정을 갖고 있어요. 왜 이러냐 했더니 지금 현재 혹한이 2주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리뇨 현상 때문에 그러는데 여기에 대한 그 대안이 무엇인가 밝혀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연간 축제를 하는 코스모스 축제가 갔다 온 관광을 갔다 오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교통이 너무 좀 그 행사장하고 조금 좀 불편하다. 또 교통에 대한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셔틀버스 운행 계획이라든가 뭐 이런 대안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리 감염병이 이제 만연할 것이다에 대한 우리가 대책은 저희가 이제 조직 개편을 했습니다. 이제 감염병 예방과 관련돼서 우리가 조직을 이렇게 운영하겠다라는 거는 이따가 이제 보건소장이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그리고 이제 코스모스 이제 축제의 현장의 이제 접근성이 어렵다는 부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셔틀버스 이런 걸 운영하면 좋겠지만, 이게 이제 결국은 이제 무료 셔틀버스는 선거법에 이제 저촉을 받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나 그 행사 기간 동안에는 마을 버스들을 이제 그쪽을 다 경유할 수 있도록 이제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이제 찾아오시는 분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별도의 주차장을 이제 앞으로는 이제 왕수천 둔치 부분에 마련해 놓고 저희가 이제 뭐 코끼리 열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운행해서 교통 편의성을 더욱 높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또 특히 이제 우리 기존의 구리 전통시장과 우리 구도심에 연결할 수 있는 이 교통 체계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대한 편익과 거기 오시는 분들을 우리 지역 상공과 연계를 해서 우리 골목 상권들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준비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리고, 우리 감염병과 관련돼서는 지금 조직 개편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복권과 관련돼서 보건소장이 모두 답변, 이 앞에 나와서 답변을 드리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건소장 김은주입니다. 저희가 감염병 관련해서는 대응을 철저히 하기 위해서 작년에 조직 개편을 통해서 감염병 관리과가 새로 이제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감염병 관리팀, 감염병 대응팀, 또 감염병 예응팀 이렇게 3개 팀으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과가 구성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감염병에 대해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이제 서서히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청에서는 이제 한 5년 단위로 아마 대규모의 팬데믹이 일어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를 계속 해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 이제 코로나가 생긴 이후로 지금 작년쯤에 또 뭔가 다른 팬데믹이 생기지 않을까 하고 되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은 아마 인수 공통 감염병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조류 독감이 이제 지금 인체에 감염이 되었을 때 이제 그게 팬데믹이 혹시 오지 않을까 해서 거기에 대한 대비도 하고 있고요. 이제 외국에서 그 동남아나 이런 쪽에서 들어오는 그런 외국에서 유입되는 감염병 관리 체계를 이제 저희 보건소 차원뿐만 아니라 이제 전국적 차원에서 질병관리청에서도 철저히 대응을 하고 이제 저희도 그 지침을 받아서 계속 잘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설 연휴 대비해서도 이제 외국 여행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 여행 관련해서 유입되는 감염병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거기에 대한 그 24시간 감시 체계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철저히 관리해서 그런 대규모 팬데믹에서 이제 많은 그런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비즈월드 뉴스 오경희 기자라고 해요. 저는 이제 궁금한 부분이 뭐냐면 구시 서울 편입건에 대해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또한 이제 경기주택공사 이전 관련도 사실 유보 상태이지만 이것도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생각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그 서울 그 편입건에 대해서는 국회 발의 특별법이 또 통과돼야 하는 과정이 좀 남아있긴 한데요. 시장님은 어떤 쪽을 더 비중 있게 생각하시거나 실현 가능성이 높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예, 이제 서울 편입하고 이제 뭐 지혜 지정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제 복합적인 여건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계신데 저희는 이제 서울 편입하고 지혜 지정은 성격과 추진 체계가 이제 서로 다른 사안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구리시의 이제 도시경쟁력과 또 시민의 이익을 높이기 위한 중장기 전략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이제 검토해야 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를 이렇게 전제로 다른 하나를 배제하기보다는 각 정책의 환경과 이제 실익을 면밀히 살펴서 시민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이제 판단하겠다는 것이 저희 시의 기본적 입장입니다. 서울 편입은 생활권역과 행정구역의 이제 불일치로 인해서 구조적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적 대안으로 이제 궁극적인 목적은 자족도시 실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지난해 이제 12월 달에 우리가 추진 과정을 쫙 그 의회에 의견 청취를 듣도록 돼 있어서 의견 청취를 했는데 서울 편입이 이제 도시 발전 한계를 극복하고 또 자족 도시로 전환하기 위한 대안이라는 점에서 공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경기도 사업, 경기도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이제 상충성, 그다음에 이제 광역 단체와의 이제 협의, 또 객관적 실익이 뭐냐, 이런 구체적인 제시, 또 시민 홍보 필요성 등을 이제 함께 제시하였기 때문에 시는 이를 잘 반영해가지고 관할구역 변경 등 본격 절차에 앞서 의회 의견을 존중해서 계획 수립과 간결한 협의를
협의를 좀 더 세밀하게 이렇게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취지를 이 시민단체에서 우리가 서울대는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이제 구성이 돼가지고 팔계동 추진위원회를 포함한 약 2천여 명의 이제 회원들이 1인 딜레이 캠페인이라든지 또 인근 중량구라든지 중량구와의 이제 민간단체와 이제 MOU 체결이 됐고 앞으로 이제 광진구와도 이렇게 MOU 체결을 통해서 홍보라든지 서울시 인근 구하고의 공감대 형성을 갖는 다양한 방식으로 서울 편입의 필요성을 알리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시는 이제 관할구역 변경 건의를 위해서 다음 달 중에 이제 경기도 및 서울시 관계부서와 실무 협의를 이제 진행하고 관계기관 간 충분한 의견 조율과 공감대 형성에 이제 최선을 다할 계획을 갖고 있다는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제 GH 이전과 관련돼서는 이제 GH 이전은 뭐 잘 아시다시피 이제 2021년 경기도가 균형발전과 경기도부 행정인프라 확충을 위해서 추진한 공공기관 이전 정책에 따라서 이제 그 공모 절차를 거쳐서 그해 이제 올해 구리시로 이전이 이제 확정된 사항입니다. 이후에 이제 경기도와 구리시 지침 간 이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실무 협의를 구성해서 한 10여 차례 이제 협의를 진행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GH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까지 이제 행정 절차를 추진했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조건부로 이제 통과시켰습니다. 의회 의결을 거치고 이제 최종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우리 공원 지역을 이제 준주거 지역으로 변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절차가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진행해 왔는데 작년 2월 21일 날 이제 경기도가 지정과 관련한 행정 절차 중단을 이제 일방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잖아요. 이게 저희가 그동안 총 3차례 이제 공문을 발송하고 또 백현종 의원을 통해서 도경기부지사의 해결 방안을 요구했고, 우리 부시장이 또한 행정 1부지사, 2부지사를 만나서 정상적 추진을 요청하는 그 행정들을 좀 추진해 왔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경기도 지사님께서 이제 오셔서 우리에게 건의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궁극적으로는 현재의 경기도지사님께서는 북도 분리에 대한 추진을 계속 강조하면서 GH 이전 부분도 어느 시점에 재검토하겠다는 의사를 이제 밝히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정치적 논쟁이 아닌 기밀사항과 도시경제력 기준으로 판단해서 가야 되는 길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분히 지금 장시간의 기간을 갖고 저희가 충분한 검토와 협의 결과를 시민과 공유하면서 저희가 투명한 행정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간다면은 두 가지 문제가 다 합리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 의장님. 예, 경기의 노효석 기자입니다. 그 GTLB 갈매역 정차와 관련해서 구리시 의회까지 나서 결의안을 채택하면서까지 국토부를 압박하고 있는데 확답이 없는 상태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민선 8일의 임무가 종료되는 이 시점에서 만약에 갈매역 정차가 무산된다면 어떤 대안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GTX-B 갈매역 추가 정차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지역 주민들이 교통 불편 또 이동권 문제를 중심으로 다양한 의견들을 이제 표출하고 계신 상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구리시는 이러한 주민들의 목소리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두 가지 차원으로 이제 접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민간 사업자와의 협의를 어떻게 잘 이뤄내느냐. 두 번째는 이제 정부 정책 판단을 이제 재검토가 됐는데 재검토 사항을 우리가 이제 정치적으로 잘 이제 협상을 해나가는 과정 두 개입니다. 먼저 이제 민간 사업자와 관련해서는 지금 공동으로 승강장을 썼을 때 운임징수, 정산의 이제 불확실성 그리고 그로 인해서 수익 손실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업자가 어떠한 손실도 입지 않는 이제 구조를 만드는 것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그 민간 사업자의 재무 리스크를 이제 실질적으로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승강장 개량과 동선 개선 방안을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하고 있고, 이를 바탕으로 이제 구체적인 이제 설계 조건, 실행 가능한 대안을 지금 이제 용역 결과가 나오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협상을 할 겁니다. 뭐 민간 사업자는 본인이 10원 한 장 손해를 안 받는 구조면은 이 반대할 리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우리가 협상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다음 이제 국토교통부의 이제 정책 협의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이제 원래 관매권역이 지금 한 6만여 명 정도의 독립생활권임에도 불구하고 광역교통 개선 대책이 이제 밀수입된 지역이잖아요. 여기에 가뜩이나 또 GTX-B가 개통이 되면은 지금 운행되고 있는 경춘선 셔틀 열차가 또 제외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그것 때문에 철도 서비스가 감소되고 또 정체하고 없는데 저희가 이제 광역철도 건설 분담금이 부과되는 아주 유일한 지자체이잖아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은 이제 다른 지금 역신설 사례와는 명백히 구별되는 특수한 여건을 갖고 있다. 그래서 우리 구시는 이 문제를 광역철도 사업 업무 처리 지침의 위배 문제로 이렇게 접근하는 게 아니라 뭐 4km 이내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하는 건데, 또는 지역 간 교통 편익의 형평성 희복이라는 거와 또 대도시권 교통 혼잡 완화라는 법 취지에 부합하는 정책 판단의 필요성이라는 관점에서 충분히 이제 협상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요번에 이제 또 조만간 태릉 CC에 대한 이제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은 거기 이제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습니다. 그때 광역교통 계획을 수립하게 되면은 저희가 발매 정차역을 만드는 거와 또 이제 면목선이 이제 신내동까지 와 있는데 신내동고를 연장하는 걸로 하면은 결국은 이제 지금 이제 환승역이 생기면은 이 4km라는 그 제한적 요인은 해소되는 거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갈매권역의 이용 수요가 충분하다는 것을 국토부에 제시해서 국토부의 정책적 결단에 대한 재검토를 계속 요청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앞쪽에 안녕하세요. 저 골든타임즈 조민혁입니다. 미래 먹거리에 대해서 좀 여쭈고 있습니다. 지금 그 크리시티와 상호도 이커머스 첨단 도시를 조성해서 이 먹거리를 자족 도시 구조를 만드시겠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루어질 경제 규모가 어느 정도 될 것이고 올 미래는 어떻게 발전될 것인지 말씀하십니다. 상동 이커머스 신성장 첨단 도시는 이제 2020년도에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서 정부 사업을 이제 추진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원료창고와 이제 도매시장 이전, 푸드뱅크인데 이제 우리 푸드뱅크 사업은 도매시장 안으로
이전하고 푸드뱅크 자리에 이제 테크노밸리로 이제 전환하는 방법으로 이제 바꿨습니다. 근데 저희도 이제 KDI에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맨 처음에는 이제 0.33인가 나왔고 그 다음 후에 이제 보완해서 0.49가 나왔는데 이제 그게 원래 이제 0.5 이상이 돼야 되잖아요. 이게. 그때 0.49가 나왔을 때 그때 다른 거는 다 문제가 없었어요. 단 뭐가 문제였었냐면은 물류창고 면적이 이제 과다하기 때문에 공실이 우려되기 때문에 물류창고를 줄여라. 그래서 저희가 이제 물류창고를 줄였어요. 13,000평을. 대신 이제 그 도매시장의 기능을 이제 우리가 더 넓혀서 도매시장 면적을 이제 확장을 했는데 물류창고와 도매시장은 이제 상류시설에 들어가고 또 우리가 지금 테크노밸리는 이제 지원시설 그거를 7대3의 비율로 맞춰야 됩니다. 물류창고가 줄면은 지원시설 용지인 테크노밸리를 줄게 돼 있는데 우리가 이제 창고의 물류창고 면적을 줄여서 도매시장으로 이전하는 거는 같은 상류시설이기 때문에 지원시설 용지의 증감을 가져오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0.403이 나왔어요. 보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제 LH 공사로부터 공문 한 장 달랑 0.403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세부 내역을 아직 전달받지 못했기 때문에 세부 내역이 오면은 뭐 때문에 0.403이 나왔는지 국토부하고 LH공사와 함께 이제 조속히 협의해서 예비 타당성 결과를 이제 면밀히 분석해가지고 그 결과를 토대로 사업을 이제 재추진할 것인지 또 정부가 이제 여건이 변화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물류창고들이 막 도산하잖아요 지금. 거기에 물류창고에 참여했던 모기업이 부도가 났고 그래서 여건 변화에 따라서 다른 개발 방식이 있다면은 뭐 이제 국토부하고 LH하고 협의해서 저희가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상호동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따로 이제 마련하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경일부의 권순정 기자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전에 경기도지사께서 경기북도 분리 추진과 GH 이전 재검토를 말씀하셨다고 방금 말씀 주셨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이 두 이슈가 어떻게 연결된다고 그 자리에서 좀 이해하셨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또 재검토는 중지를 재검토하신다는 말씀인지 아니면 이전을 재검토한다는 말씀인지 좀 구체화해 주십시오. 아까 그 이제 충분히 답변을 드렸던 사항 중에 하나인데, 요거는 우리가 이제 지사님이 오시기 전에 우리가 건의 사항을 미리 보내서 지사님 충분히 이제 검토해 갖고 오셨더라고요 이게. 본인은 이제 경기 북도 추진에 대해서는 변함없다. 결국 이제 경기북도 추진을 하겠다라는 뜻은 당초에 북부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은 변함없이 이제 추진하겠다라는 뜻으로 이제 받아들이고 그 시점이 이제 어느 때로 설정하는지 그거는 이제 차후에 서로 논의하자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부정적인 시각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전환됐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대한 많은 관심 감사드리고 금일 준비한 기자회견은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백경현 시장님께서 신년 기자회견을 마무리하시겠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이렇게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불씨가 변화와
성장의 혁신 중심에 있다는 것은 아마 여기 언론인 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저희가 금년 한 해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한 해입니다. 우리가 태평지구 지구 지정이 되면서 이제 금년 1년 이내에 보상 절차를 하기 위한 지향물 조사를 마무리해야 되고 또 거기에 어떤 구체적인 시설 계획을 만들어가기 위한 지구 단위 지구 계획을 승인을 받아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 금년 한 해는 바삐 이렇게 활동을 해야 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합니다. 언론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해주신다면 저희 구리시가 여지껏 한 30년 동안 기다려온 주민들의 수건 사업들이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여러분들께 함께 해주신 언론 여러분들한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리고 구리시 병원열 신년 기자회견을 마치겠습니다.